많은 사람들이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오늘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6만 6,288명이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안 늘었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6만 6,288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5천만 명 잡고 공무원 수를 100만 명 잡으면 몇 프로죠? 2%입니다. 5천만 명에 100만 명 2%인데요. 이 정도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수를 카운팅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하고 군인 및 군무원 수 그리고 대통령 경호원 수 등을 대부분 나라에서 빼요. 이거 빼고 우리나라도 이거 빼고 지금 106만 명입니다. 이게 2%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결코 많은 수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만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만 다른 나라들은 공무직 그리고 비영리단체 직원, 사립교원 일부 나라는 군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한 7.6% 정도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사립교원 이런 분들이에요. 이건 일본보다는 많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사는 그 북유럽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즉 정부 조직은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부 나눠져 있지만 행정부만 봤을 때는 이렇게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부,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있고 밑에 청이 있고요. 처는 이제 무슨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같은 처가 있고요.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겠죠. 이런 정부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까 106만 6,288명 우리나라 공무원 수라고 그랬고요. 이 공무원은 각각 장관 몇 명, 차관 몇 명, 급수별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구직을 보면은 영구직은 우리나라 전체에 8,613명이 있고요. 이걸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나눠보면 국가직은 4,805명이 있습니다. 즉, 이 4,805명을 다시 부처별로 나눠보면 식약처에 몇 명, 행안부에 몇 명, 환경부에 몇 명 이렇지만 농촌진흥청에 1,096명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22.8%, 그러니까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촌진흥청 영구직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영구직의 문화를 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부에서는 매년 공무원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인가 5년마다인가 모르겠네요. 2018년 공무원 총조사를 보면은 공무원 표준 공무원 김공무씨는 나이가 43세, 27세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목표가 5급 사무관이고 이런 가 봅니다. 어쨌든 영구직도 공무원이니까요. 자, 공무원에는 상당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면사무소에 있는 구급공무원 아무개 씨는 저기 청와대 구급공무원하고 맞바꿀 수 있어요. 맞바꿀 수 있어요. 또한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육국공무원 아무개 씨는 저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의 경찰하고도 맞바꿀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론상으로는 지역별로, 직군별로, 직류별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저기 해남군청에 근무하는 육국공무원이 서울경찰청에 경찰로 옮기고자 했을 때 경찰 뭘로 갈 거냐? 순경으로 갈 거냐? 경장으로 갈 거냐? 경사로 갈 거냐? 이걸 비교해 주는 게 상당 계급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돼 있죠. 1급부터 9급까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에 들어오는 것은 9급, 7급, 5급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 진입 경로입니다. 두 개가 공무원 시험이고 이게 고시겠죠. 물론 1, 2, 3, 4급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9급을 서기보, 8급을 서기, 7급을 주사보, 6급을 주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한 일제시대 때 잔재라고 합니다. 그것도 넘어가고요. 자, 5급이 사무관인데요. 이 5급 사무관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걸 군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9급은 하사, 8급은 중사, 상사, 원사, 7급은 소위 준이, 5급은 소령, 대령은 상급, 준장은 별 하나죠. 소장은 별 2개고 별 2개면 1급 정도에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해남 군청에 근무하는 6급 주사는 만약 군인으로 간다면은 대위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7급 주사보가 군인으로 간다면은 소위나 준위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만 이렇습니다. 교원은 넘어가고요. 자, 이건 경찰입니다. 순경은 9급 공무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무궁화 봉우리 작은 것 2개가 순경이죠. 2개는 9급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3개면 8급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4개가 7급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경감은 좀 나눠지죠. 3년 미만은 6급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뭐 몇 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정이 아마 무궁화 하나일 겁니다. 2개인가? 그건 사무관급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총경이면 그 경찰서장이거든요. 그분들은 군대로 말하면 중령, 행정직으로 말하면 4급 서기관에 상당하는 계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자, 연구직은 어떻느냐?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즉 연구직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7급으로 봐줍니다. 연구직은. 그리고 연구사로서 5년이 지나면은 바로 6급으로 봐줍니다. 시험 봐서 연구사로 들어와가지고 5년만 지나면 6급 대우를 해준다고요. 이게 상당 계급이니까요. 연구관은 바로 5급으로 봐주고 연구관으로서 8년 지나면은 서기관급 대우를 해주고요. 연구관으로서 23년이 지나면 1급 대우를 해줍니다. 별 2개하고 똑같이 보는 게 연구관으로서 23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구직 급이 높아요. 자, 거듭 정리하면 연구사는 7급으로 시작해서 5년이 지나면 6급 대우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해요. 6년이 지나면 6급으로 대우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9급 공무원이 6급 대우 받으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7급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은요.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시험이 7급하고 9급이라고 그랬으니까요. 5급은 행정고시라고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와서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와서 6급 대우 받으려면 무려 23년 6개월이 걸리고요. 7급 공무원이 6급 대우 받으려면 11년이 걸립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일반직 운영직군 9급에서 6급까지는 23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7급으로 들어오면 1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근데 연구직은 6년만 되면 바로 6급 대우해준다니까요. 경찰은요. 순경 9급에서 경감 6급까지는 25년 6개월 걸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구직 어쩐다고요? 연구사로 들어오면 7급, 연구사로서 5년이 지나면 바로 6급 상당 대우를 해준다고요. 당연히 직급이 이만큼 높죠. 봉급도 한번 볼까요? 공무원의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보통 공무원들은 수당은 서너 가지 정도 받을 겁니다. 제 기억에 공무원 수당이 한 40몇 가지 되는데요. 그거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서너 가지 받을 겁니다. 아마 연구직은 연구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뭐 그런 수당 몇 개만 받는 거죠. 자, 이 라인은요. 이게 호봉입니다. 호봉이 지남에 따라 즉 1년에 1호봉씩 늘어간다고 보고요. 호봉이 지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겠죠. 자, 이게 9급입니다. 즉 9급 1호봉으로 들어오면은
한 170만 원 정도 될까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9급 공무원으로 막 들어오면 본봉이 17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1년 지나면 171만 원, 한 3년 지나면 174만 원 정도 될까요? 뭐 그런 뜻이겠죠. 987, 6급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5432 1급.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6, 7, 8, 9급은 주사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급부터는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러거든요. 여기는 관자가 붙죠. 여기는 사가 붙고 여기 관이 붙으면 여기서부터는요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 죽으면 비석에도 사무관 아무개 홍길동 또는 서기관 홍길동, 관리관 홍길동 이렇게 비석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관이에요. 이만큼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벌써 다르죠. 관하고 사하고요.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에서 이 라인, 즉 987 이게 7급이죠. 7급 1호봉부터 6급 말호봉까지 이 사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연구사를 7.5급이니 5급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막 들어오면 7급으로 봐주고 5년이 초과하면 6급으로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5급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월급 라인을 보고 그럽니다. 아까 연구관들은 그랬죠. 5급으로 들어가서 23년이 지나면 1급으로 봐준다고요. 연구관 월급 라인이 이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지나면 서기관 되고 서기관 돼서 과장 달고 15년 정도 10년 15년 되면 3급 고위공무원 될 겁니다. 하지만 연구관들은 바로 가요. 그냥 이만큼 연구사하고 연구관이 좋은 직업이랄까요? 좋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특성을 인정받아서 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뽑습니다. 즉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을 뽑을 때는 필요한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원을 바로 뽑아요. 그 근거가 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은 9876, 5432 1급으로 나누지만 연구직은 연구관하고 연구사 2계급 체계입니다. 보수는 2계급 체계에 따른 호봉제, 호봉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겠죠. 연구관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